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TV입니다. 2023년 개미년 토끼띠해를 맞이해서 각 띠별로 2023년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쥐띠는 올려놨는데 오늘은 호랑이띠의 2023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띠 분들은 한번 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무속인들이 올려놓은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주 명리학,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풀어서 하시는 분들하고 무속인들하고 기본적인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무속인들도 사주 명리학을 좀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푸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믿음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속인 자체가 학문으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 같이 명리학을 하시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좀 호랑이띠가 2023년에는 어떤 운세가 펼쳐질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가지 제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다른 영상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자기가 태어난 생일별로 또 아니면 여러가지 전체 사주에 궁금하신 게 많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띠, 범띠, 여기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용맹스럽게 생겼습니다. 호랑이가 제가 봤을 땐 동물 중에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자는 그다지 이렇게 멋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호랑이는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운도 굉장히 강하고요. 사자하고는 똑같은 뭐 맹수의 제왕으로 볼 수 있는데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호랑이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자체가 좀 활동성이 강한 편이죠. 그리고 또 뭐 맹수의 제왕이다 보니까 호랑이띠 분들 같은 건 주관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물론 이 호랑이하고 직접 띠하고 연결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의 자체에서 호랑이띠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이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띠가 호랑이띠 보니까 그게 연결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활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호랑이띠들은 굉장히 좀 운동이라든지 여행 어디 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을 있다고 하면 좀 과시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급하면서도 경솔한 면도 같이 갖고 있다. 근데 사주에 이 목의 기운이 왕성한 호랑이띠다 그러면 부부금술이 좋지 않거나 소화계통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추진력이 있는 것은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의리가 좋고 어쨌든 뭔가 이끌어 나가는 추진력, 돌파력은 이런 건 좀 강한 편이다. 그래서 옛날엔 여성분들은 호랑이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는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은 개미년 토끼띠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토끼는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이 토끼의 특성이 각 띠별로 사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끼는 굉장히 좀 귀엽고 순한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이게 원래 사주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점은 절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춘이 보통 2월 4일이나 5일 정도 들어오는데 양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2월 4일이 입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토끼띠해가 시작된다. 토끼는 굉장히 번식력도 강하고 귀여운 편이죠. 그래서 토끼띠들은 사교적이면서 친구를 좋아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토끼띠들이 은근한 고집이 있는데 이 토끼의 기운이 과연 그럼 다른 띠별로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느냐, 이 상관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특히 개미년이기 때문에 이 호랑이띠한테는 개미년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띠는 12개의 띠가 있는데 그 각 띠별로 또 5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미년을 음력 기준으로 하되 여기 보시면 호랑이띠는
갑인생이 있고 74년, 병인생 86년, 무인생 98년, 그 다음 경인생 1950년, 그리고 이민생 1962년생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띠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각 연도별로 보되 여기 연도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좀 음력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양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4일, 양력 2월 4일 입춘점을 기점으로 바뀐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호랑이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직업 변동운, 그리고 기타 좀 참고가 될 만한 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 호랑이띠 운세 제일 궁금해하고 중요한 게 재물복이죠. 자, 재물운은 2022년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또 호랑이 해였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 많고 여러가지 자기가 노력과 만약에 정말 많이 열심히 움직였지만 실속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은 안정세로 접어드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22년은 막 움직이고 분주하게 했지만 실속이 없었지만 23년은 안정세로 접어들다 보니까 안정이라는 거 뭐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벌리기보다 22년 많이 벌렸다고 하면 그건 이제 지키고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뭘 다시 뭐 투자를 하고 주식도 예를 들어 종목을 샀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또 다른 걸 바꿔볼까? 이거보다는 갖고 있는 주식 다시 상승하길 바라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샀다고 하면 그걸 또 다시 해서 뭐 대출받고 뭐하고 뭐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조금 유리하다. 주식이나 금융 쪽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쪽이 좋을 수 있습니다. 23년은. 그래서 주식 같은 거 새롭게 또 사고 팔고 뭐 코인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키는 쪽이 유리하고요. 부동산은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올라와서 부동산이 물론 지금 2, 3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23년은 곡소리 나는 쪽이 많겠지만 그것을 좀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갔다는 아파트가 뭐 한 6, 7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3, 4억, 뭐 1, 2억까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6, 7억으로 해서 한 3, 4억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과감하게 돌진해서 잡는 게 유리합니다. 호랑이띠들은. 그래서 좀 때로는 좀 과감하게 움직이되 금융 쪽보다는 부동산 쪽이 좀 유리합니다. 하지만 큰 이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현실에 만족하고 실속을 챙기는 쪽으로 가야 크게 이롭습니다. 자, 건강운. 위장이나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음식이나 섭생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한 사람은 그거 뭐 신경 안 쓰고 운동하면서 지속적인 뭐 건강 관리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겠지만 자기가 평소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사람은 계속해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 냉한 음식, 튀긴 음식, 뭐 이렇게 음식 관리를 잘 하시고 어쨌든 뭐 그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3년 한 해 술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재수없게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조심하시는데 음주 관리를 좀 하긴 해야 되지만 뭐 크게 건강한 사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동쪽에 길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동쪽 강원도 쪽이나 아니면 집에서 동쪽에 있는 산 쪽으로 가서 운동하는 게 좋고요. 수영동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쪽에 길한 기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직업은 22년은 이동과 변동, 이직이 많았던 해입니다. 특히 호랑이띠들 그런 움직임이 많았을 것이고요. 만약에 22년 움직였다, 이직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재물운에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이직이나 이사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하던 일 움직이지 않고 뭐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동수는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게 유리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뭐 뜻하지 않게 가까운 친구나 동료, 지인 뭐 이런 사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직장에서 뭐 승급, 그 영전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지만 크게 이동과 변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자, 기타 운세 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많겠죠. 전체적으로 호랑이띠는 23년은 변화나 움직임보다는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잘 알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게 유리하다 그러는데, 뭐 금전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투자 같이 하자든지 그런 거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금전거래 투자 이런 건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성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누구를 사귄다든지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 한 해입니다. 근데 미혼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할 운이 좋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사주의 궁합과 기운을 봐야 좋겠지만 그냥 띠만 놓고 봤을 때는 결혼해도 됩니다. 그리고 돌싱들, 이혼해서 돌싱들 있잖아요. 그런데 누굴 만난다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과 결합을 해도 좋은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랑이띠도 5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각 연도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 개미년입니다. 개미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개미년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인데, 특히 갑인생들 같은 경우는 금전거래나 친구와의 거래, 가까운 사람의 거래, 이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이 갑인년생은 약간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다. 다만 병인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이가 따지고 보면 이제 결혼 못하신 분들은 조금 늦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결혼의 시기가 아주 좋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결혼운이 훨씬 더 여성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병인생 86년생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직장을 찾고 그런 쪽에는 유리한 한 해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인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생은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이제 뭐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취업준비생도 있을 것인데, 전반적으로 뭐 운의 직업 이런 쪽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는 쪽 뭐 이런 쪽은 좀 무인생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뭐 취직을 할 나이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움직이면 되고, 만약 학생이다 그러면 대학원이라든지 좀 더 높은 위치로 가고자 해서 그쪽으로 노력하고 공부하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경인생은 70이 좀 넘으셨기 때문에 1950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우여곡절이라든 이런 걸 잘 이렇게 겪었는데, 사실 건강적으로는 조금 유의할 나이도 됐기 때문에 건강을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인생 분들은 일단은 좀 연세도 뭐 70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어서 좀 건강관리가 제일 우선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뭐 아주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 경인생은 좀 괜찮다. 특히 뭐 금전적 투자 뭐 이런 쪽 아니면 뜻하지 않은 부동산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쪽이 좀 생각보다 잘 돼서 돈복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경인생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리합니다. 이민생은 이제 62년생이죠. 뭐 아주 애매합니다. 60대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상으로도 정말 애매하고, 그렇다고 70, 80이 넘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 게 뭐 문서 쪽으로라든지 자기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일을 좀 그만두기는 어정쩡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일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좀 유리하다. 그래서 뭐 문서가 발동이 되긴 하지만 갑자기 누가 뭐 좋다 그래서 확 움직여서 뭘 새롭게 시작하고 그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쓰시고, 특히 건강이 좀 전반적으로 사주의 기운이 냉하신 분들은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고, 특히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혈압, 당뇨, 혈액순환기 계통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3년 개미년을 맞이해서 호랑이띠들의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끝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른 띠별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고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호랑이띠 분들 23년 개미녀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순조롭게 풀리시고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